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 5가지 뉴스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상은 이 한 가지 뉴스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하던 시간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반등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은 9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922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2.22달러로 예상치 2.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핵심인 데이터 센터 매출은 8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7%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보다 높은 1,0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망에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모리와 웨이퍼 가격 상승으로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과 가이던스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깝게 반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CFO가 다시 한번 부품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에는 75%이지만은 7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 가격을 어떻게 전결시키는가가 문제일 텐데 이 메모리 부품에 대한 가격 상승을 어떻게 전가하는지 그리고 오늘 시간의 주가가 어떻게 또 변동성을 보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자체 칩을 2026년 이번 해 안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삼성의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AI 칩 할라피뇨를 연내 자사 AI 모델 구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픈 AI는 할라피뇨가 전력당 AI 처리량과 응답 속도에서 엔비디아의 GB300을 앞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할라피뇨는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했으며 AI 모델 학습보다 추론 작업에 특화된 칩입니다. 700W의 비교적 낮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내 이 데이터 센터 전력비 절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미 애널리시스는 할라피뇨에 HBM4가 탑재됐으며 공급업체는 삼성전자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 루빈과는 아직 성능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도 계속 대규모로 사용할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세대 자체 칩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3세대 칩의 개념 설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오늘 시장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후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급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애플 관련 뉴스인데요. 애플이 이번 해 9월 9일에 신제품 행사를 엽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다음 달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행사에서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은 접으면 여권 크기, 펼치면 소형 아이패드 정도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외형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도 함께 공개돼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반면 일반형 아이폰 18과 아이폰 에어 2세대는 내년 봄으로 출시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존 터너스 신임 CEO의 첫 공식 무대이기도 합니다.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로 삼성전자가 주도해온 폴더블 폰 시장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이 접힌다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제품이죠. 앞으로 폴더블 폰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 미국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소송에서 1,678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해놨다고 합니다. 셧다운제를 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타가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대 16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타는 미국 47개 중 등과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약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경쟁사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메타는 합의와 함께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두 서비스를 합쳐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차단합니다.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사들도 시간 제한을 도입할 경우 하루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을 둘러싼 규제가 플랫폼 알고리즘과 서비스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른 메타의 매출 우려 기대감, 현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는데요. YMTC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내년에 낸드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게 목표다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가 이르면 내년 말까지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YMT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글로벌 낸드 시장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YMTC가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속에서도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적층과 공정 최적화를 통해 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MTC는 IPO를 통해 약 6조 9천억 원을 조달해 생산 설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글로벌 메모리 공급을 크게 늘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가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YMTC의 상장 후 기업 가치는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에 따른 낸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